자, 2학기 한국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1학기 때 할 때 내가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거기 한 다음에 중간에 건너뛰었거든. 너네 뭐 범위가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치사 부분 못한 부분 마저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36쪽 내용. 우리가 35쪽 그 병자호란까지가 시험 범위였고 그 36쪽 내용을 안 했어요.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까지 할 때는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랑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보통 그 임진왜란과 그리고 요 병자호란 요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조선 전기와 후기 전쟁 이후를 그렇게 구분을 해요. 이 두 개의 전쟁이 조선의 모든 이 제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조선 후기의 새로운 흐름입니다. 일단 조선은 그 전쟁이 두 번을 거치면서 정치 운영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정치 운영. 조선 전기 때 정치 운영의 중심 국왕이 있고 그 밑에 삼정승인, 의정부와 육조, 이게 전기의 중심이었잖아. 조선 전기에. 근데 이 의정부 육조 체제에서 조선 전기였다면은 후기에는 비변사라는 기구가 정치의 중심이 돼요. 비변사는 어떤 거냐면은 원래는 임시기구였어요. 이 국가에 뭐 여진족이나 일본 왜구가 침입했을 때 설치했던 이 국방을 담당하는 임시기구였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큰 전쟁을 치르면서 그 임시기구가 상설화되었고 그리고 점차 조선 후기에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가 돼요. 비변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의정부에 있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조에 있던 2호의 병형 판서가 있는데 그 중에 공조 판서 빼고 2호의 병형 판서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변사에서 결정되는 거는 뭐 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뭐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이 비변사의 고난이 막강해지면서 그 결과는 의정부 육조, 기존의 의정부 육조는 명칭은 있는데 거의 뭐 실권은 없는 유명무실화 되었고 왕권은 어떻게 됐을까? 왕권도 약화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전에는 앞에 우리 봤을 때 뭐 의정부 서사제니 육조 직계제니 이런 거 하면서 막 왕이 중간중간에 어떻게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들을 했었거든. 신하들의 그런 붕당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하면서. 그런데 이 의정부 육조 체제가 완전 유명무실화 되었기 때문에 왕권도 약화됩니다. 자, 다음에 군대, 군사. 군사 운영에서 정부는 훈련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훈련도감. 그리고 추가로 어영청, 총룡청, 수어영, 금위영 이렇게 5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5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오군영이라고 하는 조선의 중앙군입니다. 조선의 중앙의 이 수비를 담당하는 부대예요. 오군영. 그리고 지방군은 여기가 중앙군이었다면은 지방군은 속오군,
양반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소고군에 편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요 소고군 훈련도가 운영을 하는데 삼수미세라고 하는 세금을 별도로 거두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세요. 삼수미세는 토지 1결당 쌀 2.22를 납부하였다. 훈련도감 운영 비용입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름이 다 다르죠. 뭐 어떤 건 청이고 영이고 감이고 오군영이라고 묶어놨지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막 만드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좀 이렇게 큰 플랜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었고. 자, 이렇게 군사였습니다. 다음에 붕당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선의 붕당 형성, 우리 선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거든. 맨 처음에 선조 때 그 훈구와 사림의 대림에서 사림이 승리를 했죠. 그리고 사림이 둘로 나뉘게 됐습니다. 동인하고 서인으로 구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 경쟁 과정에서 동인은 다시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뉩니다. 북인은 광해군 때 권력을 장악을 해요. 선조 다음 왕이죠. 선조 다음 왕인 광해군 때 일시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전후 복구 사업이나 이런 거를 추진을 했어. 그런데 알다시피 광해군은 쫓겨났잖아. 광해군이 몰락하면서 북인 정권도 함께 몰락해버려요. 광해군과 함께 북인은 아웃. 그러면 조선의 전국은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누구랑 누구? 서인과 남인. 서인이 일으켰던 게 인조반정이거든. 광해군을 쫓아냈던 사건이죠.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고 인조반정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류예요. 그리고 남인은 거기에 함께 참가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붕당 정치가. 이때까지만 해도 요 공존이 가능했습니다. 남인하고 서인하고 상대 당을 그래도 인정은 했어. 싸우기는 싸우지만 뭐 상대 당을 뭐 완전 막 죽이고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랬던 붕당 정치 예속 논쟁이라는 게 일어나거든. 이 예속 논쟁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앞에 인조로 돌아가 봅시다. 인조 반정이 일으켰던 그 인조가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였어, 얘들아. 소현세자고 둘째 아들은 복림내군입니다. 근데 이 둘은 그 병자호란 끝나고 나가지고 둘 다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둘이 다른 얘기를 해. 첫째였던 소현세자는 인조한테 와서 아버지, 지금 청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고 청나라한테 우리가 배울 게 많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림대군은 청나라 정복을 이야기하죠. 인조는 그 여진족 청나라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했던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와가지고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자는 얘기를 하니까 인조는 그게 용납이 안 됐죠. 결국 소현세자가 죽습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뭐 인조가 직접 죽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복림대군은 왕이 되었어요. 그가 바로 효종이죠. 자, 효종은 첫째 아들이 아니야. 둘째 아들인데 왕이 된 거야. 그리고 효종이 시간이 지나서 사망했습니다. 인조도 죽었고 효종의 아들인 현종이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인조의 부인이 살아있었거든. 효종의 뭐 친엄마는 아닌데 인조가 이제 늦게 그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 인조의 효종의 계모인 거죠. 효종의 계모인 자의 대비가 살아있는데 그럼 엄마 뻘인 거잖아. 효종한테는.
엄마 뻘인 이 자이대비는 자기 아들인 효종이 죽었을 때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이게 바로 예속 논쟁이에요. 이게 어떤 책에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 왜 문제냐면 효종이 둘째여서 그래요. 만약에 효종이 첫째 아들이었으면 문제될 게 없어. 그건 규정이 명확히 있었어. 근데 효종이 둘째니까 이거를 과연 몇 년 입어야 되냐로 남인하고 서인하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속 논쟁. 이 효종의 죽음에 대해서 남인하고 서인. 남인은 비록 둘째였지만 효종은 왕이다. 왕이니까 일반 양반하고 똑같진 않다. 일반 양반이면 둘째 아들이 죽으면 1년 입게 돼 있거든. 첫째 아들은 3년 입게 돼 있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 사람은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첫째 대접을 해줘야 된다. 남인의 주장은 이거야. 왕실은 일반 사대부랑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서인은 뭐라고 하느냐? 왕실이나 사대부나 똑같다. 어떻게 특별 대우를 해주냐? 둘째면 둘째 대접해서 1년만 입어라. 이렇게 싸운 거예요. 첫 번째 싸움은 서인이 이겼습니다. 1년이 승리했어요. 효종이 죽었을 때는 1년만 상복을 입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효종의 부인이 죽었어. 이번에는 현종의 엄마죠. 현종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여기선 또 몇 년이면요. 남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왕실하고 사대부는 다르니까 첫째 며느리로 취급을 해줘라. 둘째 며느리 취급하는 게 아니라 첫째 며느리처럼 그 위상으로 중전은 1년 입어라. 서인은 아니다. 왕실하고 사대부는 같으니까 9개월만 입어라. 이렇게 다퉜고 이 두 번째 싸움에서는 남인이 승리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뭐 되게 이상하지. 뭐 왜 상복 몇 년 입는 거 가지고 왜 쓸데없이 싸우나 싶은데 결국엔 이 예속 논쟁은 유교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두고 싸운 겁니다. 유교 경전의 해석. 당시로서는 유교 경전의 해석은 결국에는 자신네들의 그 학통 이런 것들이 관철되는 거고 정치적인 입지랑도 연결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싸움입니다.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리학에서 이 학문적 논쟁이 붙은 거죠. 왕실을 사대부와 똑같이 취급하느냐 다르게 취급하느냐. 결국에는 2차에서는 남인이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남인이 집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흘러서 이번에는 환국정치. 환국정치 때는 이거는 현종 다음 왕인 숙종 때예요. 3번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환국이 있는데 1차 환국에서는 남인에서 서인으로 남인이 그 권력을 잡고 나가지고 뭐 한동안 잘 나갔는데 좀 숙종하고 이게 트러블이 생기면서 쫓겨나고 다시 2차에서는 서인에서 남인으로 마지막 3차 환국에서는 남인에서 노론으로 옮겨갑니다. 노론은 뭐냐? 서인이 둘로 쪼개져요. 서인이 노론하고 소론으로 나눠졌고 그 중에 요 노론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 앞에 여기 초창기 붕당 정치는 공존이 가능했거든. 근데 이 환국 정치 때 가면은 이제는 서로 자신의 붕당에 자신의 정당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돼요. 상대당에 대한 비난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붕당이 완전 패단으로
나타나는 거죠. 건강한 정치가 아니야. 이제는 막 문제가 엄청나게 생겨요. 숙종은 왜 한국 정치를 그냥 왜 이렇게 붕당들을 내쫓고 등용하고를 했느냐? 숙종의 의도는 붕당이 아니라 환국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말 잘 들어라. 안 그러면은 니들 다 쫓아내버린다. 황국을 통해서 왕권 강화를 시도했는데 결국엔 이런 폐단들이 생겨나죠. 붕당의 폐단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자, 그 폐단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했던 게 바로 탕평정치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탕평정치. 탕평정치란 것은 붕당을 가리지 않고 쓰는 거야. 인재들을. 영조, 정조 때인데 당파, 뭐 노론이고 서인이고 남인이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겠다. 영조가 먼저 집권을 했어요. 영조는 탕평책을 시행을 합니다. 영조는 먼저 탕평파라는 당파를 만들어요. 탕평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운영을 하면서 서원을 정리. 흥선대원구도 서원 정리했지. 근데 영조도 있습니다. 이 서원 정리가 붕당의 근거지거든. 이 서원은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했다. 그리고 붕당 문제의 핵심이었던 이조전랑 고난을 축소시킵니다. 특히 이조전락이 문제가 뭐냐면 후임자를 추첨할 수 있었거든. 추천 제도인데 그걸 없애버립니다. 다음에 제야에서 살림의 존재 인정 안 함. 살림은 제야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정치인도 아니면서 국가 관리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던 그런 유학자들인데 그런 살림의 존재 인정 안 합니다. 또 영조가 했던 거 균역법이라는 거를 실시를 했고 그래서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었고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조선 건국하고 계속 유지됐던 경국대전이었잖아. 그걸 속대전으로 바꿨어요. 경국대전의 후속편이죠. 자, 그러면서 문물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근데 이 영조는 되게 오래 살았어요. 조선 왕 중에 제일 오래 살았거든. 그 과정에서 영조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총기를 좀 잃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 영조는 자기 아들이 사도세자잖아. 그 유명한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데 사도세자는 그걸 못 따라왔고 결국 영조는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그 뒤주에 갇혀 죽이죠. 그리고 손자인 정조가 왕이 됩니다. 정조는 노론, 소론, 남인까지 모두 골고루 등용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탕평을 펴요. 영조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탕평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규장각은 원래 왕실의 뭐 이렇게 그 도서관이었는데 여기에 그 자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똑똑한 인물들을 등용을 해요. 규장각, 검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인재들을 등용을 합니다. 규장각, 검서관. 그리고 초계 문신제, 과거 합격한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거야. 붕당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와가지고 학문 연구하면서 내 말 잘 들어라. 초계 문신제 운영하기도 했다. 또 원래 기존의 군대였던 오군영 있었잖아. 아까 봤던 오군영 말고 왕의 말을 잘 듣는 국왕 직속의 부대 장용령이라는 친위 부대 이런 걸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원에다가 화성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정치 개혁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정약용이 거중기 가지고 활동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금난전권이라고 시전상인들 원래 상인들이 갖고 있던 건 이거 뒤에 경제사에 나올 거야.
금난정권이라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을 폐지해 버렸고, 그리고 대전 통편 법전을 편찬합니다. 오, 바로 할아버지 영조 때 속대전 만들었는데 뭐 바로 또 만들었냐? 왜 그러냐면은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경국대전하고 속대전하고 안 맞는 게 있었던 거야.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해서 만든 법전입니다. 이렇게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자,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